신경계 손상이라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눈, 코, 목 자극. 눈이 안구 건전증으로 가고, 코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비염으로 가요. 목은 뭘로 갈까요? 후두염, 인후두염 이런 걸로 생겨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피로감 옆에 신경계 손상하고 피로감 암 유발에다 네모를 쳐주세요. 암 유발. 포름알데히드 암 유발. 자, 이런 화학물질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객한테 설명할 때, 자, 골수 손상하고 암 유발 설명하는 기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암 유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적어져 있기 때문에. 자,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화학물질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코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전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몸에서 간에서 이거를 내보내기 해독하기 위해서 활성산소 이용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뭐예요? 산소 찌꺼기도 많아져요. 그러면 이거는 SOD에 의해서 과산화수소, 카탈라이즈하고 글루타치온 페록사이드에서 마지막에 생기는 게 뭐예요? OH라는 하이드록실, 그러니까 독성산소가 생겨요. 이게 세포를 공격하면서 세포의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 뭐냐면, 자, 우리 몸은 세포의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염증이 나타나요. 두 번째, 세포하고 세포 사이가 조직이 패이면 뭐가 될까요? 궤양. 나중에 유전자 손상이 일어나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10년, 20년 뒤에 뭐가 나타나요? 암. 자, 이걸 쉽게 설명하면 활성산소가 위장세포를 공격하면 위염. 이게 이제 지속돼서 패이게 되면 뭘로 가요? 위궤양. 이때는 조직이 패였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유전자 손상에 의해서 뭘로 가요? 위암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화학물질이 뭐까지 일으킨다는 거예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학물질하고 활성산소의 관계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집 들어가신 분은 반드시 뭘 많이 해야 돼요? 몸에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독성물질을 많이 제거하는 친환경 잔재를 많이 써야 된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위에 골수 손상 설명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골수는 여러분이 설명하실 때 이 반드시 이 뼈를 그려놓고 설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로 긴 뼈에 보면 골수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줄기세포의 전구물질인 골수가 힘얼건 것이 이렇게 있죠. 각 세포로 전환되기 미분화세포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 골수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줄기세포라고 표현을 하죠. 미분화된 세포. 자,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뭘로 바뀌냐면 성체 줄기세포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골수에서 뭐냐면 원래 이제 골수 보면 그 적색 혈수, 그 다음에 그 뭐죠? 황색 혈수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성체 줄기세포에서 발전하는 게 뭐냐면 조혈모세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만들 조자 피혈자 엄마세포. 피를 만들어준 엄마세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게 만들어져요. 자, 이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어디 들어있어요? 플러스 S. 플러스 S. S. 자, 그 다음에 글리코 영양소 그거를 복원시켜주는 물질이 어디 들어있어요? 에이페랄. 그 다음에 종합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어디 들어있어요? 스피루리나. 스피루리나. 이게 3박자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박이라는 거예요. 별로 분위기가 덜 대박인데요. 대박이라 그랬는데 이미 알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서. 아, 그러신가요? 근데 왜 매출이 철학이 안 떠요? 알고 있으면 뭐래요? 도를 아십니까? 알려야지요. 네,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직무유기. 직무유기. 네, 저게 입을 막 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골수 손상이 일어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포연에 문제가 오겠죠. 적혈구 생성이 안 되면 뭘로 가요? 빈혈. 백혈구가 문제가 생기면 뭘로 가요? 백혈병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해요? 혈액 응고가 안 되니까 뭐가 돼요? 혈루병. 혈이 지혈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겠어요. 여러분 골수 손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 몸에 있는 화학물질 해독하기 위해서 스피룰리나 이런 거 에이베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플러스 S 그 다음에 마이크로 H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여러분 그 네 가지를 다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독성이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여러분이 Y 장간 디톡스를 통해서 이 제품을 다 먹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매출이 훨씬 더 빨라요. 우리의 장간 디톡스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건강도 위한 거지만 여러분 결국 건강 플러스 사업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명분 있는 일을 하시려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제 말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체 줄기세포에서 각 우리 몸 안에 성체 주축에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온 몸의 세포에서 각각의 세포에서 이제 뭐냐면 간엽세포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나머지 세포들 뼈, 그 다음에 뭐예요? 힘줄, 그 다음에 인대, 신경세포들, 또 근육세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간엽세포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성체 줄기세포에서 분화되어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세포를 뭐라 그래요? 배아 줄기세포라 그러죠.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다 미분화된 그 줄기세포인데 결론은 이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황우석 박사님이 있죠. 난자에서 이렇게 배반포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논문 쓸 때 약간 짜가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스갯소리가 되는 뭐 나중에는 이제 첫 번째 그 수능피 있잖아요. 개 복제하는 걸로 세계 1인자가 되셔서 명예를 찾으셨지만 두 번째는 좀 약간 전 세계적으로 우스갯거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플러스 S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어렸을 때 먹으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빨라집니다. 난치병도요 어떻게 보면 먹는 수소수하고 플러스 S만 먹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쭉 설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발 동의하시죠? 네.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자, 활성산소에서 또 설명하셔야 될 게 뭐냐. 자, 거기 밑에 보시면 경피독 있죠. 경피독 뭘 설명해야 될까요? 합성, 계면, 활성화제. 거기다 별표를 적으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샴푸, 린스, 치약, 바디용품, 화장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솔레겐은 최소화시켜서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고요. 일반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뭐에 걸리게 됐어요? 유방암, 난수암의 원인이 뭐예요? 계면, 활성화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참, 이런 계면 활성화제가 결론은 우리 몸에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세집주공원에 있는 모든 거하고 경피도 다 우리 몸에서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환경 호르몬을 작용한다는 말을 쉽게 정리해 보면 적어놓으세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미세먼지, 화학물질 이런 전부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뭘로 작용한다고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잘 들어보세요. 정확한 표현이 뭐라고요? 내분비 교란 물질. 호르몬을 교란시켜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에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갑상선 호르몬의 요오드가 달라붙어야 될 자리에 자, 갑상선 호르몬을 분자구조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I.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두 분자에 아미노산, 티로신, 단백질 두 분자에 요오드 네 분자가 붙어 있는 게 갑상선 호르몬 중에 이게 뭐냐면 T4, 티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이게 T3로 간 대사를 거치게 되면 이때 T3로 전환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몸에서 실제로 에너지 대사를 조율해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때 T4에서 T3로 전환될 때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셀레늄. 셀레늄. 그래서 여러분이 몸 안에 셀레늄이 부족하면 T4에서 T3로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셀레늄도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아세요? 스피루리나에 들어있어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스피루리나가. 네,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금속 독성으로부터 제거해서 유기농으로 개발했다는 데서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농 스피루리나가 없어요. 다들 중금속에 오염돼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다른 회사를 비방하는 거 있고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조용한 데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합성 계면활성제도 스피루리나가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여기 요오드 자리에 세슘 방사선 물질, 그 다음에 F 불소 물 안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염, 이거는 약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클로르 Cl 마이너스 우리 NaCl 있죠. 그게 클로르, 그러니까 저런 물질이 전부 합성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거 있죠. 우리 약에 보면 무슨 염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들어있냐면 물의 잔류로 다 녹아 있어요. 공기 중에 떠다녀요. 여러분 물에 녹아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정수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수소수 드시라면 돼요. 해결됐죠? 그냥 공기 중에 떠다녀. 코로 들어와. 뭐 먹으면 돼요? 마이크로에치, 스피루리나, 에이베라, 그다음 또 먹으면 돼요? 플러스. 이거 먹으면 돼요. 믿습니까? 네. 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 스카이 버전, 아니 스카이 캔슬 버전으로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서로 보내시려면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화학물질하고 이런 중금속들이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져야 될 자리에 얘네들이 치환이 일어나 버려요. 바꿔져. 얘네들이 딱 달라붙어서 여기가 지가 Cl 마이너스 또는 뭐 F, 세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개 중에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세 개는 다시 설명할게요. 세 개는 요오드. 이 자리에 요오드 대신에 뭐가 달라붙은 거예요? 세슘이나 플로르나 아니 불소나 이거 Cl. 그걸 영어로 하면 클로오르라고 합니다. 클로오르. 염소. 우리로 말하면 바다에 사는 염소를 클로오르라고 그래요. NaCl을 나트륨 Cl- 염소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다에 사는 염소. 네. 자, 저런 것들이 저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 그럼 뭐가 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뭘 공격해 버리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진 곳을 공격을 해버려요. 그럼 갑상선 호르몬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기능 저하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 특히 새집 사는 사람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처음에는 항진증으로 왔다 나중에 저하증으로 와요. 처음에는 많이 그러니까 막 에너지를 많이 썼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질병의 원인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배우고요. 경피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합성 계면활성제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식품 첨가물. 여러분, 여러분이 솔직히 옛날에 그 뭐죠? 그 아이들이 그 햄버거 뭐 때문에 질병 그 있던 그 해가 뭐죠? 패티. 그 패티 만드는 거 알면 여러분 그게요 산패되지 않도록 밖에다가 그 점장들이 실험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놔둬도 안 썩어. 그래가지고 그걸 아이들이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안 썩어.
근데 아이들이 먹어서 어떻게 됐냐고요. 장에서 부패균이하고 이상반이가 나타난 부패균 증식이하고 애들이 장 폐혈증이 왔고 다 죽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3명인가 죽고 나머지는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품에 전부 뭐가 들어있어요? 식품, 첨가물하고 그 다음에 방부제, 썩지 말라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도가 넘어가니까 뭐에 걸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암이 걸리는 거예요. 장이 파열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여러분 정크푸드 있잖아요. 햄버거, 피자, 또 뭐예요? 파스타, 패스트푸드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이거를 적절히 먹으면 간에서 장에서 다 해독해요? 못해요? 해독할 수 있어요. 적절히 먹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는 게 애들이에요. 그 수시때때로 먹잖아. 햄버거 다 통닭 다 시켜 먹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밖에서 주로 사 먹는 게 다 전부 뭐예요? 햄버거, 피자, 떡볶이, 또 뭐예요? 치즈, 콜라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합성 첨가물이 인체에 독소로 작용해서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애들이 엄마 말을 들어요? 햄버거를 좋아해요? 햄버거를 좋아해요. 햄버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더라도 마이크로 H 11시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우리가 많이 먹어야 삽니다. 애들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무서운 거 여러분 집에 그 가스레인지 키면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이 뇌에 압이 높아져요. 집에가 가스레인지 오래 틀어놓으면요 밑에가 3분의 1 정도가 그 가스가 점점 차요. 문을 열어놔도 배출이 안 돼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뭘로 바꾸셔야 돼? 인덕션으로 다 바꾸셔야 돼. 하이라이트로. 요즘 싸잖아요. 네? 네? 멘탈 하셔. 여기 안 나오죠 인덕션. 어머 좋은 회사네. 아 사업하기 이렇게 돼요. 활성산소 설명하면서 인덕션 판매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물 하면서 수소수 공기청정기가 없구나. 진짜로요? 어머 대박이네. 여기는 다 되네. 물도 되고 공기청정기도 되고 또 인덕션 하이라이트도 되고. 왜 바꿔야 되는지만 설명하고 넣으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거 왜 집에다 설치해야 돼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코로 들으면 활성산소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뭐 와요? 치매도 오고. Y이 설명됐죠? 이렇게 좋은 사업. 여러분 꼭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자, 진짜 설레기랑 해서 참 좋은 회사네요. 제가 감사하지만 아주 좋은 회사로 인정됩니다. 한 장 넘겨봅시다. 자, 스트레스.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야, 이게 설레가 알면 할수록 재밌네요. 양파 같은 회사다 진짜. 자, 맨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고객님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먼저 스트레스 정의부터 설명해야 되죠? 고객님, 스트레스란 정신적 긴장 상태가 육체로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상태, 즉 증상으로는 뭐예요? 짜증, 불평, 원망, 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 어떤 다고? 서미라 사장님인가요? 서수미 사장님. 남편하고 부부싸움 해봤어요? 안 하지. 일방적으로 쳐요?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자, 최근에 부부싸움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싸움 해봤다나. 규리선 손들어. 어떻게 너의 속사정까지 알아? 어떻게 너의 속사정까지 알아? 대파 싸웠어요? 어때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던가요? 얼마나 빨라졌어요? 뭐 인간하고 내 사람 알아 이렇게 갔어요? 그분 더 빨라지는데 도장 찍어 말아 이거니까. 네, 그러면 솔릭 다이아몬드 밤낮 알아가세요. 여기 사업자끼리 결혼했다가 하니까 참 특이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빨리 이해시키려면 부부싸움 같은 걸 딱 예를 들어주면 어때요? 금방 이해되죠. 심장 박동수가 때 평상시보다 경험이 없으면 엄청 빨라지잖아요. 네, 전 신혼 때는 다 그릇이 날라갔습니다. 아주.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뭘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증상이 나오면 이제 설명해야 되죠. 근육은 굳어지고 눈은 커지고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고 그다음 뭐야 오장육부 기능은 떨어진다. 이해됐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나를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산소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 옆에 설명되세요? O2 마이너스 산소 이용률 증가. 그 다음에 뭐가 늘어나요?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산화 지수. 내 몸을 지켜주는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항산화 효소, 항산화 영양소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 말은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썰은 말로 들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네. 그 다음에 고객님 스트레스 받아서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그 다음에 약물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간에서 이것들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늘어나서 이제 그걸 에너지 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거기 O2 마이너스라고 해놓으세요. 활성산소가 O2 마이너스가 빠져버렸네. 작아요. 네네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스트레스 하나로 활성산소하고 뭘 설명했죠? 저기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활성산소 유발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스트레스까지 들리시죠? 네. 자, 두 사람 옆에 사람 한번 짝 지어보세요. 가위바위보. 옆 사람은 가위바위보. 여러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데, 자, 뭘 설명하냐면 활성산소 유발 요인 있죠. 맨 위에서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종류 설명하고, 그 다음에 5번까지 설명하는 딱 몇 분 걸리냐면 5분 걸려요. 몇 분 걸린다고요? 5분. 그냥 쭉쭉쭉 읽어주면서 방금처럼 딱 설명하고 합니다. 자, 누가 한다고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자, 시작. 활성산소는 세포 소기관인데 아니 놀면 안 돼요. 누가 놀고 있어? 라고 하는 에너지 발전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내연과 같은 역할인 활성산소. 활성화산소가 많이 발생이 되면 항산화 효소,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지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져서 질병을 발생하게 된답니다. 고객님,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활성산소가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데 거기에 활산화효소는 단백질 효소이고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OD라고 하는 것은 아연, 망간, 카탈라제는 철분, 스피루리나. 근데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면 쇠고기, 시금치, 고등어, 연어, 이런 것들이고요. 칼슘, 페록시다제는 셀레늄, 비온세 주사라고도 하고 이제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알파리포인산은 이제 미백 주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죠? 그 고객한테 어디 스트레스 받네 진짜 강사. 6번 당연히 적으세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병을 뭐라 그래요? 당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당은 이 당자가 무슨 당자예요? 포도당 할 때 그 당자예요. 포도당이 원래 우리 몸에 뭘로 이용돼야 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돼야 되는데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 물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 문제가 세포가 배고플까요? 배가 배고파요. 무지 고프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적어놓으세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고객한테 이걸 이제 부드럽게 연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객님, 세포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인데 이게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온 질병을 당뇨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고객님, 네. 포도당은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돼야 되는데 이게 뭘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소변으로 빠져나온 질병을 당뇨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포가 배고프겠죠. 예. 잘 응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포도당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질병이 뭐예요? 당뇨. 당뇨. 자,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포막을 열어주는 키가 있어야 되겠죠. 인슐린. 그 키를 뭐라 그래요? 인슐린.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하는 방법도 배울게요. 탄수화물은 두 가지로 나눠요. 복합 탄수화물하고 단순 탄수화물로 나누는데, 자, 소화 효소를 거치는 뭐죠? 우리가 먹는 현미라든가 뭐 이런 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뭘로 되어 있냐면 복합 탄수화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를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단순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먹으면 바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단순당이라고 그러죠. 단순당. 여러분 제일 단순당 기준으로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설탕. 네, 맞습니다. 설탕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드시면은 그 정제되어 있는 것들 있죠.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전부 다 단순당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혈액 안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 상태를 세자로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고혈당.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탁해지고 끈적거리죠. 전문용어로 산성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췌장에 랑게르 한스섬의 베타세포, 거기를 꼭 보시려면 옆에 그림 보세요. 십이지장하고 췌장하고 딱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아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그거를 무자르듯이 확 잘라봤더니 이 세포 중에 하나를 확대시켜 봤어요. 잘라놨고 단면을.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게 섬같이 생긴 게 보이죠? 이게 무슨 섬? 랑게르 한스섬. 왜 랑게르 한스섬을 했을까요?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서 한 거예요. 제가 발견했으면 사춘기 절반, 이춘기 섬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땄다고요?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이시죠? 랑게르 한스섬 해갖고 내분비선이라고 보이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때 그 주변에 전복 껍질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걸 보고 췌장선방세포라고 보이십니까? 네. 췌장선방세포라는 말이 빠졌네요. 거기는 무슨 분비선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외분비선. 자, 외분비선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소화 효소가 분비됩니다. 뭐가 분비된다고요? 소화효소. 내분비선에서는 뭐가 분비될까요? 호르몬이 분비돼요. 호르몬. 자, 근데 랑게르 한스섬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세 가지가 분비됩니다. 거기 보시면 순서대로 보세요. 베타세포, 알파세포, 델타세포 찾아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위에 옆으로 가면은 델타세포 보이죠? 자, 베타세포에서는 자,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 베타세포. 아래다가 인슐린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가로 그 밑에다 바로 그 아래 인슐린 아래에다가 고혈당. 가로 열고 닫고 고혈당. 자, 인슐린은 언제 분비된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고혈당인데 혈액 안에 포도당 수치가 확 올라갈 때 분비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니까 알파세포 있죠? 거기다가는 글루카곤. 글씨 할 때 글, 루즈 할 때 루, 자동차 할 때 카, 그 다음에 곤지곤지 할 때 곤, 글루카곤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자, 이거는 언제 분비되냐면 저혈당일 때 분비됩니다. 어느 때 분비된다고요? 저혈당일 때. 자,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잘 분비되고 그만 분비되도록 자, 고 스탑을 조절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옆에 보면 델타세포라고 적어져 있죠. 보인가요? 델타세포. 거기다가
소마토, 토마토가 아니라 소도둑놈 할 때 소, 마취 할 때만 토마토 할 때 소마토. 그다음에 스타틴. 이해되셨어요? 자, 소마토스타틴의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하냐면 조절 호르몬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조절 호르몬. 소마토스타틴 밑에다가요. 조절 호르몬. 뭘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되고 글루카곤이 적당히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슐린은 고혈당일 때 분비되고 어느 혈당까지를 줄여주는 작용을 할까요? 자,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때 밥을 막 먹었어요. 그럼 혈당이 어때요? 점점 올라가겠죠. 식후혈당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상 혈당을 90에서 110으로 보거든요. 근데 밥을 먹으면 보통 얼마까지 올라가요? 보통 거의 200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110까지 이거를 줄여주려면 이때 작용하는 게 뭐예요? 인슐린. 아니 지금 여기가 무슨 혈당이에요? 고혈당이죠. 포도당 수치가 지금 점점 높아졌잖아요. 110 넘어서 거의 200 가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혈당을 정상혈당으로 90에서 110까지 줄여주려면 이때 작용하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인슐린. 예. 그런데 90에서 110이 아니고 내가 운동하다 보니까 한 70에서 80 사이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때 뭐냐면 알파세포에서 뭐가 분비된다고요? 이때를 무슨 혈당이라고 해요? 저혈당. 저혈당일 때 간하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녹여가지고 혈당으로 흘려보내면 무슨 혈당까지 갈까요? 정상 혈당까지 가는 거죠. 원리 이해되신가요? 자, 여기를 그냥 90에서 110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한 줄로. 여기는 잘못하게 표시하면 헷갈려 하시니까. 90에서 110, 그다음 70에서 80 두 가지 템포로만 보겠습니다. 자, 혈당이 높아지면 이거를 고혈당이라고 표현하죠. 탄수화물 수치가 높아진 거 밥 먹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상혈당 90에서 110으로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인슐린. 내가 막 운동을 해가지고 저혈당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간하고 근육에 포도당을 뭐로 저장을 해놓냐면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해요. 뭘로 저장한다고요? 글리코겐. 그러니까 설탕을 우리 영양갱 아시죠? 영양갱 막 해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이거 압축하면 갱이 되잖아요. 포도당을 압축하면 뭐가 돼요? 글리코갱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글리코라는 말이 뭐예요?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을 압축해내니까 뭐가 돼요? 글리코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글리코겐 이렇게 외우시라. 글리코 끊고 갱. 그러면 이해가 쉽죠? 글리코가 뭐예요? 포도당이니까. 포도당을 압축해놓은 게 뭐예요? 글리코겐이다 이 말이에요. 네. 쉽게 그러면 이거를 분해시키면 뭐가 돼요? 다시 포도당이 되죠. 예. 그러니까 저혈당일 때 간하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거, 특히 간에 있는 거를 계속 풀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혈액으로 흘려보내겠죠. 그러면 다시 혈당이 어때요? 높아지죠. 이때 작용하는 호르몬 이름이 뭐라고요? 글루카곤. 네. 저혈당일 때 무슨 카곤? 글루카곤. 고혈당일 때 뭐? 인슐린. 그것만 외우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옆에 탄수화물 밑에 보면 췌장 보이시죠? 췌장의 무슨 섬? 난게르 한스섬. 여러분을 볼 때 왼쪽에 맨 왼쪽에 탄수화물 밑에 췌장 보이시죠? 자, 췌장 옆에 뭐예요? 난게르 한스섬. 췌장 안에 무슨 섬이 있다는 거야? 난게르 한섬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 중에 무슨 섬? 아니 무슨 세포? 베타 세포. 자, 베타 세포가 인슐린이 분비되려면 무슨 혈당일 때? 고혈당.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셨네. 베타 세포 아래에다가 고혈당일 때. 고혈당일 때 인슐린 분비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고혈당일 때 인슐린 분비. 자, 그런데 베타 세포가 막혀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안 돼.
외근가 봤더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칼슘, 비타민 D3 부족. 근데 근본적으로 거기가 막혀가지고 안 되신 분은 뭐냐면 일형 당뇨라고 합니다. 일형 당뇨. 무슨 당뇨라고 한다고요? 일형 당뇨. 이거 그 다음에 2형 당뇨가 있는데 2형 당뇨는 뭐냐면 생활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달달한 거 많이 드시고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2형 당뇨가 생기거든요. 자, 1형 당뇨는 어렸을 때 주로 발견돼요. 8살 이전에. 소아당뇨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아당뇨. 어린아이가 자꾸 말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뭐가 분비 안 된 거예요? 인슐린. 그러니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포도당 뭐냐면 세포막을 열어주는 키가 뭐예요? 인슐린이에요. 근데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니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고 소변으로 혈액 안에 있다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형 당뇨, 소아당뇨라고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식습관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당뇨를 주로 2형 당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칼슘, 비타민 D3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칼슘하고 비타민 D3 상관관계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체내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비타민 D는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선샤인, 햇빛 비타민이에요. 선샤인. 자, 그러면 비타민 D3가 선샤인 비타민이라면 햇빛을 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체내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눈에서는 이거를 자외선이 우리 몸에서 이 뭐냐면 이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루테인이 작용을 합니다. 루테인. 그래서 황반 색소를 밀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외선이 자꾸 눈으로 많이 들어가면 이 루테인이 항산화 효소, 항산 영양소 효소 역할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줄이면서 일부 나머지가 뭐냐면 1O2라는 싱글레트 옥시겐이라는 이런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싱글레트 1O2.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샤인 비타민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면 피부 아래는 피하 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표피, 진피, 그 다음이 뭐예요? 피하 지방이죠. 자, 피하 지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이 거기에서 이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피부 지방 아래에서도 뭐냐면 콜레스테롤 합성이 일어납니다. 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이 햇빛을 쬐면 피하 지방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어디로 녹아서 내려올까요? 피부 아래쪽에 혈관이 있죠. 혈관 안으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스며들게 돼요. 자, 피하 지방 아래쪽에 혈관으로 스며들게 되면 여기 있는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액을 타고 가겠죠. 이해되셨어요? 피부 안에 있는 게 녹아져 내려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이동을 하면 자,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간으로. 여기에서 이 피부 아래에 있는 콜레스테롤 1차 대사를 거친 다음에 이제 모든 혈액은 또 어디에서 걸러지냐면 신장에서 걸러져요. 그럼 신장에 림프관을 타고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소장 상부 12장 쪽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뭘로 합성이 되냐면 비타민 D3로 이렇게 합성이 돼요. 비타민 D3로. 자, 그래서 비타민 D3를 영어로 콜레칼시페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칼 가지고 시퍼렇게
썰어가지고 패가지고 만든 놀, 그걸 바로 비타민 D3라는데요. 콜레스테롤을 칼로 막 썰어가지고 다져 막 파랗게 만들게 하고 놀을 말아, 그게 바로 비타민 D3래요. 뭐라고요? 콜레카시페롤, 콜레스테롤 칼 가지고 시퍼렇게 썰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갖고 패서 만든 놀이 콜레카시페롤이래요.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비타민 D는 체내에서 뭘 조일수록 합성이 될까요? 네, 햇빛을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를 충분히 쏘여주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중에 15분에서 30분 이상 쪼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드물어요. 밖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분이나 농부, 어부들 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17% 되고 나머지 87%는 아니 83, 4% 정도는 거의 다 비타민 D 부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비타민 D 부족이라고도 봐도 되죠? 네? 네. 자, 근데 이거를 천연 상태로 만든 게 뭐냐면 뭐예요? 플러스 S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줄기세포를 촉진해주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아까 보니까 플러스 S 물질이 여기 우리 사장님이 적어놓은 거 보니까 아스파라거스 뿌리하고 구기자, 녹차 이런 거를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에다가 발효를 시켰다고 적어져 있네요. 그리고 엘라그산 베타글루칸은 뭐냐면 특수 녹차 발효? 맞아요. 녹차도 특수한 게 있나 봐요. 특수 녹차도 발효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주 발효가 저기네요. 락토바실러스를 가지고 발효를 시켰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물질인데 결론은 이제 비타민 D3 부족으로 그거를 먹으셔도 되는데 비타민 D3 부족은 뭘로 채우시면 돼요? 스피루린하고요. 스피루린하고 멀티비타민 이런 걸로 충분히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칼슘 부족도 뭘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스피루린하고 멀티비타민. 네, 그래서 아침에는 스피루린하, 점심 때는 멀티비타민. 당뇨 환자 설득하는 방법 이해되셨어요? 네. 네 당뇨약 먹으면서 이거 꼭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약에 의존하면 나중에 어때요? 약 안 먹어버리면 인슐린 분비 아예 안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먹다가 이제 좀 지나면 이틀에 한 번씩 먹는 거예요. 6개월 지나서는 3일에 한 번씩, 1년 지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2년 뒤에는 끊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과 의사들 중에 네트워크 하시는 그 A사의 내과 의사들이 자기들이 네오나노 환자들을 식품으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미 임상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려면 조건이 뭐다? 칼슘, 비타민 D3. 그런데 부족하니까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루린하고 멀티비타민하고 아까 뭐예요? 플러스 S랑 같이 드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플러스 S만 먹어도 칼슘 흡수가 엄청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줄기세포 촉진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스피루린하고 플러스 S만 먹으셔도 되고요. 일단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연하고 마그네슘이 뭘 이동한다 그랬어요? 인슐린을 이동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슐린이 플러스 S에서 나올 때는 뭐냐면 어린아이일까요? 성인일까요? 잘 몰라요. 본체로 만들어진. 자, 인슐린이 베타세포에서 막 나올 때는 아마추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아연하고 마그네슘이잖아요. 네. 하도 못 외우시니까 제가 자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인슐린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인슐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돼서 이동을 하려면 칼슘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타민 D3. 자, 인슐린이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연하고 마그네슘. 이걸 꼭 적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뭘 하나 여기다 적어놓으면 가로 열고 닫고 송문기 박사님 하나 적어놓으세요. 송문기 박사님. 자, 송문기 박사라고 적으시고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 자,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 이걸 꼭 적어놓으세요.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다니시다 중학교부터는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30년간 당뇨를 연구를 했어요. 몇 년까지? 30년. 근데 일반 연구가 아니고 미국하고 캐나다 FDA에서 식약처 같은 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당뇨가 저렇게 많이 생길까? 근데 이분이 결론을 여러분 논문 써보셨죠? 안 써보셨어요? 가방 좀 비시고요. 자, 논문 써보면 맨 마지막에 한 줄 서평이라는 걸 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줄 서평을 써요. 근데 그 한 줄 서평에가 이게 나와요.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 이분이 30년을 연구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아연하고 크롬의 결핍이 지면 당뇨에 온다라는 거를 동물 실험, 사람 실험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거울을 보게. 왜? 자기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김태희 사장님 다 사라잖아요. 네. 그러면 김태희 사장보다 지금 직급이 높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구나. 김호성 사장이 더 높죠. 네. 저렇게 초월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다 밑에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당뇨에 대해서 만약에 30년을 연구해서 내가 가령 당뇨의 원인은 단무지를 안 먹어서 생긴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뭘 먹을까요? 단무지만 먹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만약에 원인이 그거라 그러면 빵 터지셨어요. 자, 근데 이분이 원인을 뭐라고 한 거예요? 아연하고 크롬의 결핍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발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논문 근거는 구글 인터넷 이런 접속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아연하고 크롬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합니다. 저거 말고도 칼슘하고 비타민 D3도 중요한데 저게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슐린은 제가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자동차 키와 같다라고 그랬죠? 자동차에 들어가려면 자동차 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만약에 산소하고 포도당이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슐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려고 봤더니 세포막에는 이렇게 Y자 모양의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머리만큼 약 12만 개 정도 나이대 제가 듬성듬성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포도당끼리 이렇게 따다닥 촘촘히 달라붙어가지고 저렇게 Y자 막대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인슐린하고 이거를 인지하는 글리코 영양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포수처럼 리셉터 수용체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얘가 사인을 보내는 거야. 야, 이쪽으로 와야 돼. 내가 리셉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인슐린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걸 보고 결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슐린하고 이 Y자 모양의 수용체를 영어로 하면 리셉터. 이거랑 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B3하고 크롬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동차 문 열 때 어떤 소리 나요? B3 크롬 이런 소리가 나요. 이해되셨어요? 옛날 똥차도 그러잖아요. 열 때 보면 어때요? 이런 소리 안 나는가요? 다 세차만 타고 다니셨나?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세포막의 문을 열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B3 크롬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합을 근데 B3하고 크롬이 부족하면 자동차 키 역할한 인슐린이 요거하고 달라붙었는데도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이제 이해되셨죠?
즉 우리 몸은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소화흡수가 전혀 안 돼요.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니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게 세포고 그 옆에가 혈액 안에 산소하고 뭐가 들어가요? 포도당이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다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야지 여기서도 결합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결합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결합이 일어나야지만 이 세포막들이 열려요? 안 열려요? 이렇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포도당이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열어주는 키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인슐린. 이 수용체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당 영양소. 근데 당 영양소 대머리야. 세포가 대머리다고. 그러면 포수가 없잖아. 인슐린은 많은데 리셉터가 없어. 포수가 없어. 그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메나테크 연구자들이 발견했는데 그 개발자가 RBC 맥다니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맥을 짚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당뇨의 맥을 짚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리셉터를 복원 안 하면 이 수용체를 복원 안 하면 당뇨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머리를 씹어야 되잖아요. 대머리 씹는 게 뭘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플러스 S를 먹는 거하고 똑같아. 에이베라. 맞아. 에이베라. 그 촉진시켜주는 물질은 플러스 S. 이거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은 뭐예요? 아니 저기라니까요. 스피루린이요. 리셉터 당 영양소를 복구시키는 거 뭐예요? 에이베라.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은 플러스 S. 그 다음에 이거를 뭐냐면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뭐라고요? 스피루린. 영양을 주는 물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스피루리나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 영양소를 복구하기도 쉽고 이거를 촉진시켜주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필수 지방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RBC 제품은 진짜 잘 만든 거예요. 보면 볼수록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또 촉진을 누가 시켜줘요? 마이크로 H. 그게 2형 당뇨를 예방해 주시다 논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왔어요. 잘 보세요. 산소하고 포도당이 들어가서 여기 안에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집신벌레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들어있어요. 한 세포에. 그러면 저기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옮겨주는 또 들어오면 또 모셔다 줘야 되잖아요. 우리 골프 치면은 그 캐디가 카트 타고 이동시켜주죠. 어디로? 다음 홀로. 여기에서 캐디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칼슘이 중요해 안 중요해? 다 중요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다가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가게 되면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울 때 청배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코큐텐. 그래서 ATP를 생성시켜 줄 수 있다. 근데 이 코큐텐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 H가 이 말이에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지고 논문 자료로 아까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당뇨의 해결을 하려면 칼슘, 비타민 D3, 아연, 마그네슘, 크롬, 비타민 B3. 이거는 D3예요. 칼슘, 비타민 D3. 칼슘, 비타민, 미네랄, 코큐텐 이런 영양소가 충분히 있으면 당뇨 예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리셉터. 이 수용체가 없으면 당 영양소가 없으면 당뇨 해결이 돼야 돼요. 안 되죠.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회사가 어디예요? 솔렉이라니까요. 이건 기적이에요. 멀리 뭐가 울어요? 기적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생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결해 봅시다. 자,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하면 칼슘, 비타민 D3 이동하려면 아연, 마그네슘. 이거를 증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송문기 박사. 당뇨의 원인은 뭐다? 아연과 크롬의 결핍입니다. 이동이 안 되고 결합이 안 되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롬 B3 자동차 문을 열 때 크롬 B3가 나온다. 이해되셨어요? 그래갖고 문을 열어주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막 안으로. 이걸 이동시켜주는 마차가 뭐예요? 칼슘. 이거를 태워주는 마차가 뭐예요? 코큐텐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마이크로 H. 그러면 잘 보세요.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스피루리나 멀티비타민. 자, 그 다음에 이 코큐텐이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마이크로 H. 그 다음에 립센터를 복원시켜주는 게 뭐예요? 에이베라. 그 다음에 줄기세포 활성 물질이 뭐예요? 플러스 S. 그러면 여러분 RBC 제품으로 장간 디톡스 그다음 유산균하고 이것만 들어가면 장간 디톡스 물질이 다 들어가면 결론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당뇨 예방도 되죠. 그러니까 장간 디톡스 이거로 뭣도 예방돼요? 동맥경화 예방되죠. 활성산소 수치 줄어들죠. 그 다음에 당뇨 예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활성산소 수치가 주니까 위염, 염증, 궤양, 암으로 진행이 돼야 안 돼요? 항산화가 되죠. 그러면 장간 디톡스를 하면 항산화, 산화를 막아준다 그 뜻이 뭐예요? 항산화. 그 다음에 염증을 막아주는 개념이 뭐예요? 항염. 그 다음에 암을 막아주는 개념이 뭐예요? 항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면 항염, 항암 효과가 있다 맞다? 맞죠? 있다고 하는 게 맞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을 먹으면 염증 수치를 줄여주고 암을 줄여줄 수 있다. 동의하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제 말이 동의가 되냐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죠? 아니 활성산소 공격을 블로킹하니까 염증, 암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스피루리나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이크로 H 있다. 플러스 S 있다. 그 다음에 뭐요? 에이베라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산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장간 디톡스하는 문제. 그 다음 밀크시슬 있다. 그러면 장간 디톡스 물질이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동의하시죠? 장간 디톡스 물질이. 그 다음에 뭘 항염,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 장간 디톡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암으로 진행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염증을 줄이려면 장간 디톡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장간 디톡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꾸준히 해야 될까요? 띄엄띄엄 해야 될까요? 꾸준히. 몇 달? 최소 4개월. 최소 4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자, 왜 4개월에서 6개월이냐면 적혈구의 수명이 며칠이에요? 120일이에요. 피가 깨끗해지는 시점이 120일이에요. 그래서 최소 4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을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4개월 이후부터 활성화되니까 2개월 정도를 더 해주시게 되면 건강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최소 4개월. 못 하겠다는 사람 4개월 하나. 그 200만 원 투자해갖고 건강을 찾을 수 있으면 병원에 가서 호수 꽂으면 한 달에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장간 디톡스를 여러분이 아건강일 때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병원비도 더 들어요. 호수에 꽂고 누워있어도 돈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장간 디톡스를 하면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수치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호모시스테인 농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물질이 어디 들어있어요? 스피루리나하고 마이크로 H 들어있죠. 그 다음에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 칼슘은 어디서 복용할 수 있어요? 스피루리나하고 멀티비타민. 그러면 동맥경화 예방이 돼야 한대요? 네. 그러면 장간 디톡스 하면 동맥경화 예방할 수 있다. 동의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당뇨.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코큐텐의 효과는 마이크로 H니까. 비타민, 미네랄 전부 어디 들어있어요? 스피루리나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H가 항산화하고 코큐텐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증명이 돼 있죠. 그러면 장간 디톡스라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설명만 장간 디톡스인데 그 안에다가 동맥경화냐, 항산화냐, 암 예방이냐, 당뇨냐,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냐, 요것만 설명하면 되죠.
분위기가 쎄한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예. 동의하시죠? 어찌됐든 예. 그래서 장간 디톡스를 가장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예, 내장 시간이에요. 이거는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